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고의 수업,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고의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목 화면엔 선생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질문과 토론이 있는 창의적인 협력 학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밑에 QDCC 러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QDCC 러닝. 요거는 요 QDCC 러닝은 이거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기존에 있던 교수학습 전략이나 방법이 아니라 제가 이름을 이렇게 QDCC 러닝이라고 붙인 겁니다. 요 QDCC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퀘스천 질문하고 디베이트 토론하고 크리에이션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협력학습이다. 콜라보레이션 러닝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뭐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 무슨 뭐 그 특별히 뭐 시험이나 이런 데 사용 하실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수업에 관련된 교수학습과 관련돼서 이렇게 편하게 그냥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질문과 토론이 있는 창의적인 학습, 질문과 토론이 있는 교실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도 그렇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행복한 교육, 학생들의 꿈과 학기, 학생의 참여하는 수업, 학생 중심의 수업, 과정 중심 평가 이런 것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수학습의 핵심이라고 할 때 그럼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실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은 뭐냐? 그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활동들을 얘기할 때 생각해 볼 때, 야, 이거 교실에서는 서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활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 말을 해야 되겠다. 서로 대화해야 되겠다. 그럼 뭐냐? 서로 질문해야 되겠다.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선생님 질문했어요. 선생님 대답은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질문하고, 교사 학생 간의 질문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학생 간의 질문하고 학생이 토론하는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협력학습이 창의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앞서 창의적 협력학습 비고치키의 구성주의 협력학습에 얘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협력학습이 왜 중요하냐면 학생 간의 협력, 학생 간의 소통을 하는 과정, 능숙한 학습자와 미숙한 학습자가 서로 관찰하고 도와주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창의성이 발현된다. 더 발달 단계로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 한 해에는 질문과 토론이 있는 교실이라는 이런 교실의 아젠다를 설정해 놓고 수업을 굉장히 중시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뭐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효하죠. 자, 먼저 우리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최고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영상 자료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동영상 자료를 좀 보여드릴 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수업에서 어떤 수업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우리가 어떤 수업의 어떤 기술을 접목하고 또 어떤 수업들이 학생과 교사를 서로 연결해 주는 그야말로 의미 있는 행복한 학생들의 꿈과 길을 마련할 수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들이 뭔가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연구들이 뭐가 있냐면 2009년도에 여기 보세요. Five Characteristics of a Future Society and Tasks라는 요런 제목의 논문이 나오는데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9년도의 논문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논문에 나온 표인데요. 자, 미래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무한 경쟁의 시대다. 또 개인화되기도 하고 다원화되기도 한다. 가상 공간의 중요성이 증대. 굉장히 이제 뒤에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상 공간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디지털과 휴머니즘이 결합한다. 이게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거 제가 요 다음에 보는 동영상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의 가치인데 이건 이제 뭐 조금 좀 곁에 두고 생각하셔야 될 거고. 자, 이제 요걸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바람직한 미래 창출을 위한 준비 방향은 뭐냐? 창조적인 역량을 증진하고, 자, 개인화 다원화가 되니까 사회적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된다. 가상 공간의 중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 새로운 가치 창출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수업,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수업의 현장이니까. 디지털과 휴머니즘의 결합이다. 그럼 인간 중심의 기술을 진화시켜야 된다. 이게 디지털과 휴머니즘의 결합인데 이게 기계 중심, 디지털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인간 중심의 기술이 진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신뢰 가치가 증대를 시킨다면 사회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준비 과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사회적 준비 과제. 경쟁이 심화되니까 창조적 역량을 증진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쟁이 심화되고 무한 경쟁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창조적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미래지향적 사고, 유연성을 갖춘 창조적인 인재 육성, 그리고 협력적 창조 발전을 위한 창작과 활용 권리 간의 선순환의 구조 정립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어찌됐든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인재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개인화 다원화가 나오고 사회적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분권화, 네트워크와 국제화를 위한 뉴 거버넌스와 이건 뭐 이미 굉장히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슈들이죠. 그다음 수평적 횡적 연관의 새로운 사회 질서를 수립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회적 취약 계층과 격차 해소를 위한 기회 확대. 이건 뭐 교육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 이야기됐고 특히 세계 시민 교육에서는 그 창의적 체험의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도 그렇고 특히 그 세계 시민 교육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가상 공간의 중요성 증대 그러면서 가상 공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야 돼요. 이게 교육계에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이버 국토 건설을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와 준비. 이거 뭐 굉장히 뭐 지금 뭐 달에다 뭐 사이버 지구를 팔기도 하고 달에 가서 뭐 투자 뭐 화성에 뭐 식민지 건설 뭐 이런 뭐 얘기는 뭐 이미 뭐 일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이버 영토와 사이버 라이프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게 2009년도 논문입니다. 이거 2009년도. 지금 2022년도인데 2009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이게. 자, 이제 보세요. 디지털과 휴머니즘의 결합, 인간 중심의 이거 요 두 가지가 이게 교육계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수업에도 상당히 많이 적용됩니다. 디지털과 휴머니즘이 결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전을 제시하고 휴머니즘 실현을 위한 기술과 소통 수단을 마련하고 인간과 기술 간 컨버전스에 관한 사회적 연구를 확대한다. 요게 제가 지금 그 외국어대학교 산학연구단에서 제가 이 저 교육 그 자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업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하는 정책 연구에 제가 그 자문 활동 수업을 기획하고 수업안을 적용하는 지금 제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은요, 교실의 수업은 이 디지털과 결합을 하지 않으면 수업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수업이 디지털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의 기술로 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실에서도 디지털 기술이 충분히 활용된 수업으로 활용되고 교수 학습 활동이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반영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인간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시민성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이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 디지털 기술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수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교실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현직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지금 교직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그 교육 실습을 나가보시면 교실이 선생님 때는 엄청나게 변해될 겁니다. 변한 걸 아실 거예요. 옛날에 뭐 TV 한 대 있었지만 지금 그게 아닙니다. 칠판 자체가 전자 칠판이에요. 대형 TV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빔 프로젝터가 있고 그 전자 칠판이 있어 이게 다 연동됩니다. 심지어 선생님의 모든 교실에 와이파이가 다 들어있고 모든 교실이 그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가상 공간으로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어떤 수업을 하냐면 그 메타버스 지금 가상 공간의 중요성 가상 공간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수업을 하는데 지금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학생들과 동시대에 접속을 해서 메타버스로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했었습니다. 그거를 교육부 주관으로.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이 앞으로는 이걸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의 좋은 수업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최고의 수업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최고의 수업에 미래 세대로 나갈 수 있는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수업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 기억날 겁니다. 이건 말이죠. 앞에 게 2009년도 거라면 이건 2001년도의 연구입니다. 이게 OECD에서 Six Scenarios of Future School이라 이게 OECD가 이런 연구를 왜 하냐면 OECD 국가에 소속된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 하나죠. OECD에 소속된 국가에 소속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무슨 연구를 하냐면 10년 후 OECD 국가에 있는 학생들의 10년 후의 학생이 다시 그 학생이 10년 후에 살아갈 사회. 자, 2001년에 10년 후의 학생. 그 10년 후의 학생이 살아갈 10년 후에 그게 몇죠? 2021년도죠. 지금 겁니다. 정확히 지금 우리 2021년도, 2022년도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6개 시나리오를 한번 보세요. 현 상태가 지속될 건지, 아니면 학교를 재구조화해서 할 건지, 아니면 학교화로 갈 건지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 보세요. 2001년도의 연구가 10년 후에 학생이 10년 후에 살아갈 사회, 2021년도 아닙니까? 작년 아니에요? 작년에 학교가 어땠는지 보세요. 예? 학습자 네트워크 사회가 됐죠. 지금 모든 학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도는 거의 멈췄었습니다. 말기에. 학교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의 6개월은요. 선생님도 학생도 대면도 못할 수 없어요. 왜 네트워크만 있었지만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못했어요. 가상 공간이 중요하고 디지털 휴머니즘 결합돼야 되는 이건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건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런 2021년도, 2022년도, 2020년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학교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자, 학교인데 학교가 완전히 비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선생님들도 재택했고 아이들도 집에 있었습니다. 학교가 완전히 유령사였어요. 공동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었던 공간이 됐었어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가상 공간을 중시하고 디지털 기술이 인간 중심으로 융합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준비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준비를 한 게 뭡니까? 바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업을 한 거예요.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국가가 주도했습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죠?
EBS라는 교육 방송을 활용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얼마나 네트워크 활용이 잘 돼 있었습니까? 그래서 뭘 했습니까? 원격 수업이라는 걸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원격 수업이라는 거는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수업을 했고 다 했었는데 각기 양자가 다 떨어진 공간에서 학교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실제로 해본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줌, 웹엑스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실시간 원격을 하면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학교로 왔어요. 학교로 왔는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죠?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상 공간이 중요하구나. 디지털 기술을 휴머니즘과 이렇게 결합해야 되구나. 그래서 이게 수업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바로 5번째 시나리오 학습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회, 러너 네트워크스 앤드 네트워크 소사이어티가 구현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원격으로 멀리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학교에 오지 않아도 수업이 이루어지네? 야, 그렇다면 어떤 경우는 대면 수업도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해야 되지만 어떤 거는 대면하지도 않아도 되네? 어떤 수업은 선생님이 없어도 더 좋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나리오 6번을 한번 보세요. Teacher Exodus the Meltdown 시나리오라는 아주 끔찍한 용어가 나옵니다. 학교 붕괴로 인한 교사의 대거 퇴직. 이거 용어를 한번 보세요. 엑소더스라는 말, 이 엑소더스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이게 연구 보고서에 난 용어예요. 엑소더스라는데 이거 대탈출하는 거예요. 뭐 휴가에 쓰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뭡니까? 멜트다운이 완전히 붕괴된다는 거예요. 말살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가 올 거라는 이게 시나리오 2001년도의 연구예요, 이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을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맞닥뜨렸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수업이 도대체 뭐냐? 최고의 수업은 뭐냐? 앞서 말한 질문하고 토론하고 창의적인 협력 학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질문하고 토론하고 창의적으로 협력해야 되냐? 디지털 기술이 이미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넘어섰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수업도.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이용한 학습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회를 인간 중심으로 이용해야 되고 활용해야 된다는 거야.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시티즌십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는 수업이 어때야 되느냐? 그러면 디지털 기술만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네트워크만 이용할 것인가? 이거를 양쪽을 융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된 수업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수업 영상을. 자, 수업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수업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요. 수업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 수업 영상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 수업 영상의 제목을 맞추는 건데 제가 여기에 이미 제목을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영상을 보세요. Come on, we're inviting y'all. Book people unite. Yes, it's time to get involved. Come on, we're inviting y'all. Book people unite. Yes, it's time to get involved. Can you pretend with me? Imagine what you'd see if every child had a book to read. 'Cause every kid across the nation deserves a book to read, and we can make it happen right now.
come on. We're inviting y'all, book people unite. 자, 우리 문제 켜고. 자, 자, 이제, 자, 아까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영상 보셨어요? 요 영상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 저 영상을 보시고, 원래 요걸 보고, 요사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이 사람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이 사람? 어, 그 젊은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 때 아주 대단한 그 영화이고 영화의 주연 배우였죠. 아놀드 슈바제네거입니다. 아놀드 슈바제네거. 이 아놀드 슈바제네거가 어, 그 뭐죠? 근육, 미스터 월드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근데 이 아놀드 슈바제네거가 터미네이터 시리즈로 아주 최고의 스타가 됐죠. 최고의 스타가 됐는데, 나중에 LA 시장을 합니다. 여기. LA 시장을 하는데, 요 시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아주 좋은 문화 정책 하나를 합니다. 이 문화 정책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 동영상 보여드린 거 있죠? 앞에 영상을 보여드린 바로 그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 그 영상 한번 잘 기억하십니까? 그게 공통점이 뭘 같아요? 이 공통점. 아까 그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에 어, 제가 잠깐 다시 그 끝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All of the Harvard Family라고 합니다. All of the Harvard Family. 여기 출연진입니다. 여기 출연진. 이 하버드 스쿨이에요. 이 하버드 엘레멘터리 스쿨 밑에 있죠. 하버드 엘레멘터리 원북 원스쿨 HD라고 써 있어요. 이 하버드 대학교는 다 아시죠? 하버드 대학교는 하버드시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여기 하버드시에 가면 하버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이 하버드 초등학교에 있는 여기 구성원들이에요. 여기 다. 여기 나온 이 인물들이 다 이게 하버드에 여기 실제로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교장 선생님이고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이 하버드 스쿨의 이 동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제가 원래 퀴즈는 이 제목을 맞추는 건데 이게 원 스쿨 원북이다. 원북 원 스쿨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하버드 엘러멘터리 스쿨의 이 선생님이 책을 한 권 들고 있잖아요. 책을 한 권 들고 있습니다. 책을 한 권 들고 있는데 요 책을 뭐냐면 하버드 초등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 관련된 사람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직 실무 첫 시간에 교직사회의 구성원, 교육 공동체 뭐라고 했습니까? 응? 공교육, 사교육, 지역사회교육, 세계시민교육, 공교육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하버드 엘레멘터리 스쿨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 1년에 이 선생님이 들고 온 이 한 권의 책을 모두가 다 같이 읽는 겁니다. 하버드 초등학교의 모든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한 권만 읽는 게 아니라 독서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독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권의 책만큼은
하버드 초등학교의 모든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읽는 겁니다. 다 읽어요. 이게 원스쿨 원북, 원북 원스쿨이 원북 원스쿨. 한 학교에서는 한 권에 여기 있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 책만큼 모두가 다 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최고지? 제가 왜 이걸 최고의 수업이라고 이 영상을 보여드렸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 전 시간에 협력학습 그랬지만 협력학습은 학생 간 협력, 교사 학생 협력, 스캐폴딩, GPD 이런 거 얘기했어요. 학생과 학생이 서로 협력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도와주는 협력이다. 그런데 이들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서로 나이가 많건 직급이 높건 고학년이 됐건 저학년이 됐건 이들이 협력을 하려면 어떤 협력을 하든 간에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책이라는 겁니다. 이 책. 이게 과학 수업이 됐건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됐건 영어 선생님 체육 수업이 됐건 음악 선생님이 됐건 아니면 상담 선생님이 됐건 특수 선생님이 됐건 보건 선생님이 됐건 영양 교사 선생님이 됐건 간에 다 수업하시잖아요. 다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어떤 교과에 어떤 수업을 하든 간에 학생들과 협력해서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선생님이 삼각함수 수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삼각함수 수업을 고등학생들과 잘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통의 끈이 있어야 된다는 것, 중심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드 스쿨에서는 모든 초등학교가 우리는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교과 선생님들 다 하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초등학교라도 보통 교과를 2개, 3개 이상 맞질 않아요. 초등학교도. 당연히 중학교는 한 개 교과만 맞겠죠. 그러니까 자기 교과의 수업을 하더라도 꼭 한 권의 책만큼은 모두가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만나면 하나는 이야기거리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하고도 그 책 읽었니? 그 책이 또 무슨 내용 재밌더라. 1년 내내 그 책만큼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1학년도, 5학년도, 6학년도, 급식실의 영양사 선생님도, 보안관 선생님들도, 또 주무관 선생님들도 다 읽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거 한 것만 그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1년 시작하기 전에 한 학년도로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읽은 책을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 자, 내년에 읽을 책을 합시다. 투표하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걸 최고의 수업을 방법을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미래사 이전에도 불변이고 미래 사회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디지털 사회에서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아놀드 슈바제네거가 이 사람이 시작한 건 아니면 게리 앤더슨이라는 그 시골 마을에 작은 그 한사 게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게 자기 집에서 시작한 겁니다. 집에 퇴근하고 왔는데 애는 맨날 게임하고 딸은 맨날 그 스마트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커가면서 자꾸 그러는 거죠. 근데 퇴근하고 오면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애들 밥 먹을 때도 애는 게임 붙잡고 있고 딸내미 막 그냥 동영상이나 보고 SNS만 하고 무슨 대화하자 그러면 그냥 짜증이나 내고 신경질 내고 훈계하면 막 화내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이 게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읽어주시던 그 책이 있었는데 톰 소여의 모험. 그럼 할머니랑 또 우리 아빠랑 엄마랑 밥 먹고 나면 혹은 소풍 가면 그 책 얘기를 했었는데 그 책 얘기 하나만으로도 서로 대화할 거리가 있었는데
아, 이거 안 될까?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이렇게 안 되기 싶어서 저녁 먹고 차 몰고 와서 저 시내 나가가지고 책을 한 권 사와요. 몇 권을 사냐? 네 권을 사왔어요. 자기 거 다 같이 읽을 만한 수준의 책을 다 읽어서 딸도 하나 주고 아들도 주고 부인도 줬어요. 부인도 맨날 전화 붙들고 뭐 딴 데고 뭐 TV 드라마나 보니까. 그래서 아빠가 먼저 읽었습니다. 읽고 저녁 때마다 계속해서 책 얘기한 거야. 계속해서. 애들이 그러겠죠. 아, 아빠가 왜 저러지? 뭐 정말 아빠 뭐 잘렸나? 아빠가 뭐 피곤한가? 늙어서 그런가? 부인은 또 남편이 왜 안 하던 짓을 저러지? 아빠는 계속 얘기하는 거야. 책 얘기, 책의 아름다운 장면 얘기. 우리 주말에는 이 책에 나오는 그 장소에 한번 가볼까? 야, 우리 오늘 주말에 외식하러 갈 때 이 책에 나와서 주인공이 뭐 어떤 음식, 이런 걸 계속 하는 겁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하니까, 애들이 방에서 도대체 우리 아빠가 읽는 게 뭐야? 애들도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한 3개월이 지났을 쯤에 아빠가, 야, 우리 주말에 그 주인공이 먹던 음식이 이건데 우리 동네 그 음식점이 있어. 야, 우리 그거 먹으러 한번 가볼까? 그때 아들이, 그래요, 아빠, 그 주말에 그거 먹으러 가요. 아들이 그런 거야. 옆에 있던 딸이, 아, 그래, 그러면 그거 먹으러 갈까? 엄마다, 그래, 그래, 그거다. 왜? 왜 그 아빠가 준 책에 그런 장면이 있던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책을 이뤄 나간 겁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책으로 대화하기 시작하는, 그래, 그 장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 물론 게임을 안 하고 SNS는 안 하고 TV 드라마를 안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통의 화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야, 우리 이번 방학에는 우리 여행을 가보자. 그래, 그 주인공이 갔던데, 우리 어린 왕자 읽었잖아. 어린 왕자 갔던 바오밥 나무가 있네. 우리 그 놀이공원에 바오밥 나무 있어요. 바오밥 나무를 보러 가죠. 한 겁니다.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마을에서 시작한 것이 도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놀드 슈바제네거가 매해 이 시에 LA 시민들에게 다음 해 우리 시민들은 1년에 이 책만큼은 읽읍시다라고 하면서 이 원북 원스쿨, 원스쿨 원북 이 행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LA 시민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또 모든 학교가 그렇진 않지만 그런 활동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국내에 처음으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들어와서. 그리고 이게 실제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논문으로 썼고. 그게 바로 한 학기 한 권 읽기라고 하는 단원이 들어온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 학회에 이제 처음 논문을 발표했고, 그리고 그 독서 단원도, 제가 이제 집필에 교육부 연구위원 심의원을 참여해서 제가 했거든요. 물론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 그걸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교과 수업, 여러분들의 학급,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교과와 관련된 책 한 권을 정해서 한번 아이들과 읽어보세요. 선생님들 교과 수업이 아니더라도 선생님 아이들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소통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교실, 여러분들의 수업이 무슨 수업을 하든 여러분들의 교사 교육 과정이 어떻게 형성이 되든 간에 학교 붕괴로 인한 선생님들이 퇴출되는 사태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학교가 사회적 구심점이 돼야 되고 학습을 위한 중점 기관으로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교사와 학생과 사회적 구성원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끈이 있어야 돼요. 협력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왜?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 중심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서는 페이퍼 시대의 아날로그적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스쿨 원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요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요건 뭐냐면, 이 칸 아카데미도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만, 이게 네트워크를 이용한 학습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이고 글로벌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영상은 제가 오래전부터 이게 교사 그 수업을 할 때 보여드린 거였는데, 요게 이제 학습자의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가 디지털 휴머니즘의 결합이 돼서 수업에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Hi, my name is Sal Khan. I'm the founder and faculty of the Khan Academy, and we're trying to educate the world. Welcome to the presentation on Basic Addition. But in August of 1789, they've already done their version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process is called photosynthesis. I was tutoring my cousins, literally, and I had to kind of figure out a way to scale myself up, so I started recording YouTube videos, and I started making little software modules for them, but I made it so anyone could use them, and started getting a lot of traction. What Sal Khan has done is amazing. He's taken all this material and broken them down into little 12-minute lectures. I use it myself to remind myself of things. I have children who like it. So I was super happy he came up and we got to talk about where does he go now? How can my foundation help him pursue this dream and connect it up with the other great things going on the internet? I want it to be a standalone virtual school where anyone in the world who wants to learn anything can go there, start from the basics, progress as far as they need to go, get feedback, get assessment, get practice, and eventually I want it to actually become the operating system for what goes on in the classroom, where every student's allowed to work at their own pace and the teacher actually becomes more of a mentor or of a coach. So I see Sal Khan as a pioneer in an overall movement to use technology to let more and more people learn things, know where they stand. It's the start of a revolution. All the videos are all free, openly accessible, www.khanacademy.org. I think it's a huge contribution. Everybody should check it out. 자, 이건 뭐냐면, 한번 보세요. 이게 칸 아카데미인데, 이 칸 아카데미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인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 살만 칸이 칸 아카데미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원시적인 겁니다. 왜냐면 자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나오죠. 이 살만 칸인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청년입니다만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이도 많이 들었고 지금은 뭐 그 빌 게이츠가 여기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뭐 굉장합니다. 여기 뭐 굉장하고 뭐 대단한 게 크게 발전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이거 제가 물론 이제 제가 처음 소개했다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이 연수에서 이 살만 칸의 칸 아카데미를 연수해서 보여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원격 수업을 한다, 컴퓨터 시설이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저기 연수에 앉아갖고 다 졸았다고 뭐니. 그다지 저한테 그 관심을 안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인데 이런 시대가 꼭 올 겁니다. 그럼 준비하세요. 그 수업을 하라는 소리가 준비하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디지털 기술을 익히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선생님이 먼저 갖고 계시지 않으면 교실에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걸 보여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10년 전, 15년 전 얘기인데 10년 전쯤 되는 얘기죠. 뭐 정확한 연수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 칸 아카데미를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등에 많습니다. 초등보다 중등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칸 아카데미에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살만 칸은 이걸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게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죠. 실리콘밸리 간 거예요, 인도에서. 근데 조카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수업을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 이거 인터넷을 활용하게 된 거죠. 인터넷을 활용한 겁니다. 지금은 어떠냐면 이제 살만 칸이 이걸 시작을 한 거죠.
살만칸이 이렇게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해 보여준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마우스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된 거예요, 이런 게. 그렇게 해서 이걸 저장해 놓으면 혹은 이걸 이메일로 보내면 조카가 보는 거예요. 집에서 본 거를 학교에서 하니까 담임선생님이 뭐,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이게 교실에서 걔네 학급이 다 같이 한 거죠. 이게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연히 이걸 본 거죠. 봐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야, 그러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MS 이 사람 자기 기술이 있으니까 자기 기술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다 그럼 이거 하자. 이거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인간 중심이고 교육에 얼마나 활용한 건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Virtual school where anyone in the world wants to learn anything can go there, start from the basics, progress as far as they need to go, get feedback, get assessment, get practice, and eventually I want it to actually become the operating system for what goes on. 자, 이 얘기랑 The Future of Education이라는 용어입니다. 미래 수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예전에 얘기고 지금은 정착이 됐는데 이 이후의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I want it to be a standalone virtual school where anyone in the world wants to learn anything.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I want it to be a standalone virtual school where anyone in the world wants to learn. 누구나 뭐든지 배웠다. 누구나. 어린아이건, 글을 모르는 아이건, 유치원 아이건, 유학원, 아니면 은퇴한, 아주 나이가 100세 시대의 사람이라도 누구나, 또 뭐라 그랬죠? 누구나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독자적인 가상학교를 세우겠다는 독자들. 이 사람의 얘기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Learn anything, can go there, start from the basics. 자, 기초부터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배울 수 있고. Progress as far as they need to go, get feedback. 자, 보세요. 피드백과 평가를 받고 실습도 할 수 있어요. 이 가상 공간에서 그냥 내가 단순히 전달해주고 내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평가를 받고 실습도 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을 만들겠다는, 이게 미래 교육이고 미래 수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부 보세요.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교수 학습에 나옵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뭐죠? 이 얘기는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우리의 미래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탐색해. 자, 우리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 디지털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의 인간 중심의 기술 진화를 이야기하면서 협력 학습의 중요성. 디지털 시대에는 인간 중심의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해야 된다, 협업해야 된다 하면서 원스쿨 원북 영상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칸 아카데미를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미래 학교는 그럼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의 학교는 정말 붕괴될 것인가? 우리 학교는 정말 붕괴될 것인가? 아니면 학습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회를 형성해서 학교가 사회적 구심점으로서의 학교로 존재하고 학습을 위한 중점 기관으로서의 존재해야 되는 이런 이상적인 형태의 학교로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런 모델을 갖고 있는 학교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요거는 역시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인데 요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지금 영상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 영상은 뭐냐면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연구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이 학교의 투자자가 누구냐면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마크 저커버그 아시죠? 자, 이 마크 저커버그 저 페이스북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그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돈을 벌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상당히 그 정상적이지 않았죠. 자, 하지만 뭔 일인지 여기서 번 돈을 전부 그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알트스쿨도 그 관련된 겁니다. 이 영상 우리 미래 교육은 어떻게 될지 이 학교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chool shouldn't be someplace that you're forced to go. It should be someplace that you want to go. When I walk into alt school each day, I feel very positive. I feel I'm going to see my friends, whether it be my teacher friends or my friend friends. I love that you're writing about something you love. Let's make sure you also practice writing about the things that I assign. I know, I'm doing both Now of you're them. doing both? That's amazing. All right. It's finding what excites you and then exploring that and going deeper and deeper. And then pretty soon you'll realize, wow, there's nobody in front of me in this particular field. And that's really exciting when you get there, because that's when lots of discoveries happen. The best way to predict your own future is to create it, okay? To have a focus, to have a goal, and go for it. That's how you create the future that you want. 자, 제가 이 알트스쿨 보여주는데, 요게 이제 일종의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이 알트스쿨의 대안학교죠. 뭐, 대안학교라는 뜻인데, 이게 사교육입니다. 사교육인데, 이제 문제는, 이 학교가 일단 공적 자원을, 그,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학교가 보시기였지만 스타트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학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학비가 엄청나게 비싸죠.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안학교,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대안학교 출신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은요, 과거에 우리나라 초창기 대안학교, 1세대의 초창기 대안학교, 그럼 성미산학교라고 있습니다. 마포 가면 산 이름이 성미산인데, 그 성미산 학교가 굉장히 대표적인 대안학교입니다. 그 대안학교가 초창기에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고생해서 만들었어요. 뭐 지금도 재정적으로 이렇게 뭐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비가 무지무지하게 비쌉니다. 그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왜냐면 그 대안학교는 국가 재정을 받지도 않고 그 공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받지 않습니다. 재정 지원을 못 받아요.
게다가 학력 인정도 못 받거든요. 그런데 학비는 또 엄청나게 비쌉니다.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 그 성미산학교는 말고도 뭐 특정 그 종교 재단이라든가 특정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대안학교 알트스쿨들은 뭐 수업료는 일반인들이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지금 알트스쿨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런 알트스쿨도 그 스타트업인데 이 알트스쿨도 이 마크 저커버가 1억 달러를 투자를 했지만 이게 완전히 기부 형식인지 이게 나중에 이익을 창출한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인은 이제 뭐 완전히 자기 재산을 여기다 이제 투자해서 이왕이면 여기에 오는 학생들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알트스쿨은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학교의 시스템을 넘어섭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원스쿨 원북 하버드 스쿨에서 있었던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법의 수업 방식, 그 다음에 칸 아카데미에서 볼 수 있었던 네트워크화를 활용한 가상 공간에서의 학교, 이것들이 양자적으로 합친 학교가 바로 이 알트스쿨입니다. 그러니까 대면하면서도 디지털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알트스쿨의 영상을 보면 그 메이커 교육이라 나옵니다.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 메이커 교육을 얘기나, 메이커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디지털 AI가 나오고 로봇이 나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로봇이 다 대체할다는 거. 그럼 인간은 뭘 할 겁니까? 그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교육 활동이 메이커는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생각해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상에서 보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그 목재 가지고 뚝딱 하고 조립하는 게 나옵니다. 수업의 첫 장면 선생님이 판서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아날로그 페이퍼 시대의 교육과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접목되어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걸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School shouldn't be someplace that you're forced to go. It should be someplace that you want to go. When I walk into alt school, 자, each 여기 day, I 보시면 feel very positive. 이제 학생들이 I'm gonna 이 see 기술을 my friends, 보세요. Whether it be my teacher friends or my friend friends. 자, 이렇게 협력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협력 학습이 이루어져요. 보세요.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글씨 쓰고 이게 판서하잖아.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수업들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 학생들을 학년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 자기가 갖고 있는 취미,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학급을 편성하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뭐 1, 2, 3, 4, 5, 6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애들이 컴퓨터 가지고 이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원격 수업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지금 애들이 이렇게 조작하고 만들잖아요. 자, 이게 목공 수업하죠. 목공 수업 하는 겁니다. 이게 메이커 수업입니다. 이게 메이커 수업이에요. 자기가 쓸 걸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 자, 보세요. 못질 하잖아요. 지극히 아날로그적이고 원시적인 수업.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걸 내가 만드는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이상적인 학교죠. 이상적인 학교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어떤 학교를 이상적으로 볼 것인가, 미래의 학교는 어떤 수업이 최고의 수업일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의 수업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날로그, 마샬 맥루언이 얘기했던 미래 사회는 페이퍼와 일렉트릭으로 나눈다고 뭐 마샬 맥루언의 표현을 빌자면 그런 겁니다.
페이퍼 시대, 종이를 사용하던 시대의 교육의 이상과 정신과 이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 시대의 기술을 잊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가 와 있으니까. 그래서 원스쿨 원북과 같이 인간적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적으로 인간 중심의 수업을 구현하고, 또 칸 아카데미처럼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최대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용한 이런 수업들을 융합해 복합한 수업을 여러분들의 수업으로 적용해서 학교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수업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최고의 수업으로 최고의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바로 두 가지를 이해하고 융합하고 활용하고 적용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셔서 교사 교육 과정을 구성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사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그런 수업을 활용할 때 바로 선생님의 최고의 수업이 되고, 그런 수업에서 질문이 일어나고 토론이 발생하고 창의적인 협력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임용 시험 준비를 하시건, 여러분들 교육 실습을 하시건, 현직 교사로서 새내기 교사 준비를 하시건, 교육 경력자이지만 지금 교육에 맞는, 지금 시스템에 맞는 수업을, 최고의 수업을 하려고 하신다면 아까 보신 것처럼 학생들과 1년에 한 권 정도의 책은 같이 읽으시는 그런 활동, 원스쿨 원북 활동을 꼭 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칸 아카데미의 살만 칸처럼 선생님이 먼저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수업에 적용되고 활용됐을 때, 그것이 선생님의 교사 교육과정 한 차시, 선생님의 한 단원, 선생님의 한 학급, 선생님의 한 교과에 적용됐을 때 바로 그것이 최고의 수업이고 바로 최고의 선생님으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행복한 교실, 행복한 수업, 행복한 선생님, 행복한 학생, 꿈과 끼가 넘치고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최고의 수업